있잖아요. 예. 푸른 약은 시각을 의미합니다. 비롯할 시 깨달을 각. 비로소 깨어가는 걸 의미해요. 푸르닥 하는 것은 공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성의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탱하에도 보면 부처님 후광을 푸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이 공성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은 학문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그 혁신이라든지 개혁하고 관계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을미해는 이 이제 혁신의 해, 개혁의 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청량이라는 하는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은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봅니다.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량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을미생들이 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다 을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는 을미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을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청량이라는 게 바로 혁신하고 개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을미사변. 예? 을미사변. 예. 을미 뭐? 을미사변. 을미사변도 있나? 아 그렇지 을미사변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럼 원래 혹시 남북 통일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본각이라 하는 거는 우리 본래 갖추어 있는 깨달음이고요. 불각이라 하는 거는 깨있지 못한 무명을 얘기합니다. 본각이 무명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양이 뿔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본각이고 하나는 불각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본각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공,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법신, 네 번째는 교화입니다. 이 본각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본각의 다른이 진여, 불성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뜻에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거울에 비어 있는 부분 하나하고 또 맑은 거울 면을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걸 훈수한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본관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때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사는 너무 괴로워. 난 얘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생사가 없는 열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본각의 작용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는 비추는 성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어 있는 이것이 또 불공의 뜻을 갖고 있어요. 공하지 않는 뜻을 갖고 있는데 텅 빈 이것이 무엇을 없애는가 하면 상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요 향을 피우면 향기가 싹 피어오르다가 호공을 만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호공은 향연기를 없애려는 작용이 없지만은 향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에도 호공이 없고 피어오를 때도 호공이에요. 호공은 변함이 없지만은 이 피어오르게 되면은 연기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호공은 공성이 비운데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비추는 성질도 없지만은 번뇌가 일어나면은 번뇌라 하는 걸 없애는 작용으로 탁 나타나는 게 불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은 이제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불공의 뜻이 지혜입니다. 없애는 작용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울을 이 맑은 거울 면을 비유하는데 거울 자체는 이게 투명해서 비어 있는 것이지만 거울은 비추는 성질이 있어가 이 모든 사물을 그 거울이 비춰요. 근데 비치는 거울 거울에 비치는 상마다 다 실체가 없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저절로. 거울이 비친 상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상이 거울을 더럽히지도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을 면이 사방을 비추면서도 그 맺히는 상들이 실체가 없다 하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지혜인데 여기 체락하는 말이 붙어. 지체락하는. 이게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맑은 거울 같아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내 마음이 비칠 때 닭이 공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내 까라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내가 조작해서 만든 세계예요. 세계지만은 이 까라마 업을 갖다가 이 무상으로, 공으로, 실체가 없는 무자성 공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불공이다, 공하지 않다. 이게 이제 본각의 두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봤을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안 들어요. 딱 듣고는 이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조합하고 신문이라든 TV 본 걸 조합하고 누구 이야기 조합해서 그 사람 말을 탁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벌써 의미 부여해가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 걸 뭐라고 업이라고 얘기해요. 조합 능력이 있어 새로 조합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공부하는 내용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세계가 뭔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형성됩니다. 얘기하세요. 형성되는데 그 세계가 견고하게 고정도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전부 다. 이런 걸 문명이라고 해요. 불각이라고 해요. 이런 속에서 이제 어느 날 문득 이 한강변을 탁 거닐다가 흐르는 물을 보고 무상함을 느낀다든지, 또는 설악산 등반을 하면서 단풍이 탁 떨어지면서 무상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작용은 본각의 훈수받는 작용입니다. 바로 이 지체가 작용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송강사 살 때 모녀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가을인데 송강사 입구에 가을에 되면 단풍이 아주 아름다워. 그래서 하는 말이, 어머님 얘기 그래요.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서글픕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허망한 줄, 무상한 줄 느끼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딸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어머니 왜 서글프다고 얘기하느냐. 그 여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직 딸은 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어머니는 벌써 나이가 들면서 인생살기 겪어오면서 무상하다 하는 걸 이 단풍 잎을 보면서 벌써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본각의 훈숙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고 생사가 없는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본각과 불각이 두 가지 뿔이잖아요. 이 두 뿔이 이제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하고 수행하고 하면은 이제 뭐가 생기나, 공성과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 기존에 있던 상을 없애고, 기존에 있던 상을 없애는 건 공성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상은 이 지혜가 착착착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비롯할 십자에 깨달아 갖자. 비로소는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불각에 영향을 줘서 불각을 없애는 거죠. 불각을 없애면은 결국 이 불각이 없어짐으로 해서 시각과 본각이 같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녀고 본각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모자상봉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걸 이제 구경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대승기 신론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량은 시각이기 때문에 본각 불각이 본래 부처를 뛰어난다.
불과 무명도 알고 보니까 본질이 비어있는 본각의 다른 모습이구나. 그래서 본각이나 진여나 불성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청량이 됐어. 푸른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개혁합시다. 네. 늘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 이런 원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면은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인류가 바뀌는 거예요. 스님이 국단이네. 알아. 내 또 찻잔. 어때? 이 신뢰가 착한 어떤 이거. 양머리입니다. 양뿌리, 양꿀. 하나는 공각에 가면 불각이에요. 여기에 지금 뿌리 큰 거는 본각이고 뿌리 작은 거는 불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른색의 부처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가 나타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우리 스님이 오늘 그냥 한갑이다 되셨으니 아야. 우리 스님 한갑이 오래 제가 이제 한갑입니다. 오늘. 저렇게 젊은 그리고 이것도 뜻이 있어요. 탑 보면 여기에 이제 풍경이 이게 움직이고 있죠. 탑은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바람이 불면은 여기 마음의 풍경이 땡글랑 소리 내면서 다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법문의 바람을 들으면은 그 바람이 법문의 바람이 움직이면서 청량한 소리를 낼 거예요. 땡글랑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번뇌가 없어지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법문을 들었어. 법을 사유하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풍경이 울리도록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 낙관에 찍혀서는 더 멋있을 겁니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인류적이라서. 그래서 저기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늘 보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여기 하나 들어있죠. 요거는 종자입니다. 복종자입니다. 이게 이제 복이 이제 원래 씨앗이 있어야만이 싹이 트고 줄과 잎이 생겨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 이 천연이 복의 종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복의 싹이, 복의 잎과 줄기가 커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복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데서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 우리야 날짜에 원단 초하루라서 이 원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단? 네, 초하루. 원단은 이제 이 덕입니다. 새롭게 이제 이렇게 새해를 여는 걸 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미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해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걸 되게 안 돌리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부적을 좋아해요. 뭐 주기를 바라고. 그래 이제 이 부적이 이제 뭐 애군을 막아주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그런 부적보다는 이런 부적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 뜻을 새기고 있으면은 이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번뇌 망상이 없어지니까 이거 자체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72페이지예요. 오늘 저기 청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272페이지 첫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깨달아야 할 각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참담 깨달음이 아니요. 깨달을 것이 없으면 밝혀야 할 밝음도 있을 수 없으며 밝힐 밝음이 없다면 다시 깨달음의 단명성, 담담하고 밝은 성품이라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이게 이제 그 공각이란 말을 원래 본래 깨달음이에요. 여기 공각을 다른 말하면은 각성이에요. 깨달음이 성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진멸하고도 얘기를 하고 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데 여기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심이 있고 하나는 중생에게 영향을 줘서 교화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뭘 세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지혜가 뭔가 발동입니다. 발동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하나는 아는 걸 알물 얘기하고요. 하나는 이제 빛을 얘기합니다. 빛. 하나는 공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럼 여기 알은 뭡니까? 지혜죠. 그죠? 빛은 뭡니까? 빛도 역시 지혜입니다. 이 빛이라 하는 사방을, 이 햇빛이 사방을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근데 공은 뭐냐, 이 공은. 호공이 비유하듯이 두루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조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두루하면서도 세상을 보는 걸 좁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마 업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업이라 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조작하는 번뇌입니다. 업은 이거 저것을 말했지, 이거가 조작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음이 두루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서울이라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바로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형성되어 있지만 업은 또한 뭘 장애를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장애를 해요. 두루하는 마음을 좁게 보게끔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말이 본래 이렇게 비어있고 두루하게 비어있고 널리 비추면서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공성에는 어떤 번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번뇌, 탐욕이나 성냄이나 감정적인 번뇌도 없고 또 지적 번뇌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이 공이 뭘로 나타나는 것은 법신으로 나타나고 지혜는 뭔가 교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과 지혜를 갖다가 인이라 보고요. 이 법신과 교화를 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이 수행하면서 시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공성과 지혜가 이 법신과 교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기 이게 이제 뭔가 마음의 본성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텅 비게 두루하고 마음이 빛이 두루하게 다 비치는 거. 그것이 뭔가 안다는 겁니다. 뭘 아는 거 무자성을 아는 거죠.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굳이 밝음을 내시우면 어때요? 본래 밝은데 밝음을 내세우는 건 뭐가 들어가 있죠? 자기 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 쉽게 말해가지고 물이라 하는 건 자연히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빨리 흐르지 않는다고 가가지고 물을 탁 빠르게 막 이렇게 흐르게 한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놔둬도 지금 흘러가는데 이니지 힘을 가해가지고 흐르게 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마음이 본래 밝고 본래 지혜인데 억지로 막 밝음을 내세우고 지혜를 내세우면은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하는 얘기인데 좀 그 다음 구절에 오면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성품이 원래 깨어있는 깨달음이 필명고자 해요. 반드시 밝게 하고자 해요. 부질없이 허망함이 명각을 삼습니다. 밝은 깨달음으로 삼았다 이죠. 그러면 일부러 밝은 데다 더 밝게 하는 것이죠. 원래 밝은 데에다가 부질없이 또
밝은 깨달음으로 삼는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위에다가 뭔가 더 덮어 씌운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본래 밝은데 밝음으로 또 덮어 씌우는 거죠. 부질없다는 뜻입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은 혹시 봄이 이사철 아닙니까? 네. 이사철 맞죠? 네. 그러면 이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집을 먼저 가본다. 가보면은 다 저기 집이 다 비어 있으면 보죠. 그죠? 본래 비어 있어요. 근데 턱 보면서 여기에는 침대를 놓고 여기에는 커튼을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비어 있는 데다가 뭔가 놓을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치장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본래 비고 밝은데 다시 뭔가 치장하는 것. 조명을 해가지고 밝은데 다시 조명을 더 넣는 것. 본래 커튼이 있는 데다 다시 또 커튼을 치는 것.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부질없다는 얘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는가 하면 이 성품의 깨달음이 반드시 밝게 하고자 했어. 본래 밝은데 밝게 하고 위해서 허망하게 밝은 깨달음이 됐다. 이죠. 밝은 깨달음이 됐다 하는 걸 이제 근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본 문명. 여기서 근본 문명인데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뭐가 들어가겠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내가 원래 깨달아져 있는 데다가 밝게 하고자 했다 이기죠. 그럼 뭐가 들어갔을까? 마음의 움직임이 들어간 거죠. 자,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가 뭐라 하나? 업이라고 원효스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업은 동야라 이랬습니다. 대승기신은 소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마음 움직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원래 지체는 어때요? 앞에 얘기했죠. 지체는 부동이 되겠죠. 움직임이 없다 그랬죠. 원래 움직임이 없어요. 맞아. 그럼 본래 깨달아져 있는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근본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각 자체에는 본래 소명을 밝은 발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깨달음 자체는 원래 밝기 때문에 밝음을 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밝음으로 인하여서 소가 성립돼요. 소락하는 장소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본래 깨달아져 있는 이 가게는 본가게는 첫 번째 뜻이 공이에요. 공은 어떻습니까? 두루하다. 두루해가지고 끝없이 두루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는 게 없어요. 어떤 장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탁 움직여서 어떤 장소를 딱 정하는 거지. 이게 바로 밝음이다 하고 딱 정하는 순간 그게 됩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걸 이제 뭐라 하면은 근본 문명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업의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주위에서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문명업상이라고 해요. 여기 갖다가 그래서 깨달으면은 본래 깨달음을 세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밝음을 세울 수 없는데 밝음을 인해서 세우는 바가 성립한다 이거죠. 장소를 세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명업상이라 합니다. 무명은 무명인데 움직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게 그 움직임이 벌써 있었던 것이죠. 마음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이 장소라 하는 게 뭔가 딱 이렇게 원래 두루와의 장소가 없는데 공간에 장소가 없는데 뭐를 딱 씌웠으니까 문제됐죠. 소가 이미 허망하게 씌워지면 너희 허망한 능업이 일어나나. 능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능이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나. 업이라 하는 조작의 뜻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지을 쫓자, 지을 잡자. 그러니까 짓는다 이거죠. 자, 본각은 원래 비어 있기 때문에 지음이 없어요. 아무 지음이 없는데 벌써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짓는다. 뭘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아주 미시하기 때문에 이 뭐랄까 유식의 입장에서 대승지 신론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 아리아식이라 하는 심청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 움직이다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났대. 그래서 본래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치열하게 다름을 이룹니다. 다르다 이거죠. 어때요? 밝음이 있으면은 어둠이 생기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음이 있으면은 다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업이에요. 업의 특징이, 조잡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벌써 차별을 얘기합니다.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 자식들 중에서 큰아들, 큰딸만 좋아하고 둘째 딸을 싫어한 다음에 벌써 차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는 거죠. 그럼 그 차별했다는 말은 뭐가 생겼? 벌써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문명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누굴 차별했다 이러면 높고 낮음을 차별하고 또 어떤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고 가문을 가지고 또 인맥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돈이 많고 적음을 차별했다 이러면은 벌써 그 문명이 동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문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밝음이 없는 문명인데 문명은 이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대상을 볼 때 경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체를 인정합니다. 실체성을 가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런 견해나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 문명이 빠져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성을 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거 다 알아요. 내가 화가 났다. 가지고 싶다. 이런 거 다 아는데 무명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극이 없어요. 무명은. 내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전혀 그런 어떤 표가 안 난다. 표가 안 나다가 어느 때 내가 무명이라 한 표가 나타나느냐. 자, 대상이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이 이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뭐가 일어납니까?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 가지면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 문명을 가지고 있구나. 내 무지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왜? 자극적이지 않아서. 문명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는 이것이 탐욕과 성냄, 사리를 분별 못하는 어리석음, 의심, 교만 이런 걸 일으켜요. 그걸 근거로 또 삿된 견해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 뭔가 하면은 근본 번뇌를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인이든 지식이 아니든 예를 들어가면 산골짜기 사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랭이 농부든 인류 대학을 나온 엘리트든 이 문명을 다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이거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학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깨지지한 배사공 보고 목에 힘주고 한마디 했어. 당신은 해양학을 아느냐? 모릅니다. 인생이 3분의 1이 날아갔구만. 지질학을 아닙니까? 모릅니다. 2분의 1이 날아갔구만. 그런데 저기 천문학을 아느냐?
모릅니다. 인생이 숭돌지금 날라갔구만. 근데 이 강 중앙에 가다가 딱 물어요. 저기 학자님은 혐 칠 줄 압니까? 혐 못 칩니다. 전부가 날라가고 예. 진짜 큰일 났네. 생명이 완전히 날아가기 생겼네. 이 배에 지금 물이 이렇게 새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혐 칠 줄 알지만 당신이 혐을 못 친다면. 자, 이게 뭔가 학문이라 하는 거는 이 머리 들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그 강을 헤엄치고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지가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 수수 존재한다든지 이걸 근거했을 때 그 학자와 내가 내 잘 아는데 이거 들어내는 건 무지 표현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배서공한테 당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님 무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행이 따르지 않는데 네. 행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무지 때문에 행이 거든. 이 무명이 있다 그런 얘기하죠. 거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식으로만은 살 수 없거든요. 그런 예.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바뀌지 않거든. 지식은 바뀌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야기는 실천 행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긴 하지만 그는 하나의 그냥 비유에 지나지 않고 그 사람의 학자가 자기 이 구덩이를 자기가 파고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무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아주 고수라면은 이 학자가 고수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자매처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 수 배워줘. 혐을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구미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오히려 물었을 거예요. 결국은 낮추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 공자는 그래 했거든. 그 어떤 묘에 가가지고 묘직에 물어 제사를 어떻게 지고 어떻게 형식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 아니 제자가 물어 선생님은 생이시지 태어나면서 다 아는데 왜 무슨 묘직에 별 볼일 없는 묘직에 왜 묻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대나무로 찌르면 잘 들어가지만 앞에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찌르면 더 잘 들어가듯이 나도 그래서 배운다. 내가 태어나면서 알면서도 배운다. 근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되도록 해강 반조가 있는 거죠. 나에게 무명이 있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수행은 그와 같은 거죠. 그냥 물에 빠지는 그 학자는 해강 반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무명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이 업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업이 일어난다. 능이 이제 업을 그 능동적으로 그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 갖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치열하게 다름을 이룹니다. 이니라. 그래야 다른 것을 다르다고 분별하고 그 다른 것을 인하여 같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게 또 같은 게 또 생기기 때문에 같음과 다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음을 또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뒷걸을 일으켜서 자연스러워 혼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흔들리고 어지럽다고 하느냐. 자 이거는 방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방향을 얘기를 해드리죠. 혹시 저게 방향 감각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죠? 그럼요. 저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히 여기에 지하철이 있지만 왜 보신각 종이 있는 데 있잖아요. 종각에서 딱 이제 조개산 간다고 딱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조개사가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내가 딱 여기를 가면 딱 됐는데 딱 지하철 내려가 딱 올라오는데 엉뚱한 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한 2번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헤매게 될까요? 예?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왜 방향 감각 잃어버릴까요? 공간 지각력이 없어요. 예? 아니야. 그거는 방향 감각. 대승기 신호는 이렇게 얘기하고 목적지가 딱 있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예.
깨달을 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생깁니다. 어. 얘기하자. 깨달을 각 자체가 없으면 껴있지 못한 불각도 없다 얘기지.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예. 예. 걸림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헤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동쪽이 있으니까 서쪽이 있고. 방향 감각을 이룰 수가 있대. 서쪽이 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걸 대승기 시선에서 얘기하고. 얘기하죠. 공부한 것 같은데. 예? 공부했죠. 예. 제가 그 샌디에고에 연화사에 이제 있을 때 그 강변에 사진을 찍어서 그 이제 어느 사람 하나씩 줬어요. 외국인이 아니 현지인이죠. 현지인 신도가 사진을 딱 골라대면 한 장 딱 골랐는데 해변가에 기러기 한 마리 쫙 날아가는 걸 골랐을 때 내가 물어봤어. 왜 그걸 골랐느냐 이러니까 길을 잃은 자기와 같았어. 이 사람 한 40 중반 됐는데 우울증 걸리는 남자. 벌써 그렇게. 법당이 늘 울고 가는 사람. 자기가 왔다 이 자기 길을 잃은 기러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러기는 뭐 어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는 거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당신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깨달을 각이 있으면 불각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각고 다름이 막 생기면 각고 다름을 부정하면 또 생기고 계속 왜? 벌써 각이라 하는 건 명각을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밝은 각이라 이게 밝은 각이라고 딱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일으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필요를. 예, 티끌을 일으켜 자연스러워 혼탁하게 된다. 예, 티끌이 뭐겠습니까? 대상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예, 목표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예, 세속에는 그렇죠. 예, 세속은요. 그래서 그 세속의 입장에서 목표점이 있어야 그럼요. 되겠죠. 잘못 갔으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명예와 부를 목적으로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설사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면 할 거예요. 그건 어차피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대자유인은 어떤 목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한 번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얻는 거죠. 그러면 거기 대자유인이 누구예요? 예, 그게 아니고 예.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어차피 세속은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엄청난 부를 이루고 또는 엄청난 명예를 이루고 명성이 들락난다 하더라도 결국 식로병사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그렇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간이라 하는 거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대자연이 되고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시간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목적을 세워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을 세워서 하지만 그것도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알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 부류가 세 부류를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을 목숨에 걸고 살아가는. 그래서 1억, 2억, 1000억, 만억 이런 부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살만한 사람이 오로지 자기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그래서 그것만 찾으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 이성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딱 사자서 말하면은 초발신 자경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개초심 학인문에 보면은
보조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색기화는 심호독산이 승기지배하여 상수올리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제색지어 재물과 색은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멀리의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제시한 학자들이 누구냐?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그런 분배를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가 있는 거죠. 성적인 문제를 부각한 사람이 프로이드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불교는 이 두 가지 벗어나야 된다. 그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 거기서 얽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뭔가 하면 재물에도 관심이 없고 여색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건 뭐니? 명상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그것도 웃겨. 얘기 아니고 미국에서 그 히피가 생긴 게 뭔가 하면은 네. 바로 그런 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해 가는 사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떠나가지고 수행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게 업이 발동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어떻게 또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업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처음 시발이 뭔가 하면은 명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원래 밝은데 그 밝음을 더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지금 시작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말미에서 274페이지 이런 말미암아 마음을 더럽히고 필요하게 하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고요하면 후공이 된다니 후공 같고 세계는 다른 것이다. 자,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어나서는 세계가 더 이게 세계 기시라고 해요. 세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요하면 후공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세계가 형성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텅 빈 호응이 된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공매란 말이 있습니다. 후공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호공이 무지를 일으킨다. 무명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 가면은. 자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면 세계를 형성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호공이 됩니다. 결국 마음이 달렸다는 거죠. 자 본래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이 되었으니 참으로 이를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다함이 있는 법이다. 자 세계도 다함이 있는 법이고 호응도 다함이 있는 법이에요. 이때는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탁 들으면은 아이고 불교는 참 그렇다면 그런 옛날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이해도 안 되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향기를 취한 과학자 향기에 취한 과학자 이걸 읽다 보니까 과학서적이에요.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가 하면은 이 물리학에서 이 세계는 전부 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말하자면 진동수를 이제 잴 때는 이제 파수라는 말을 씁니다. 파동의 숫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파장이 망막에 딱 도달할 때는 이걸 마음이 몰리는 건 물질로 딱 읽어냅니다. 물질로 색깔과 모양으로 딱 읽어내요. 야 희한하네. 이게 뭡니까? 세계가 일어난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이죠. 기로 딱 돌으면은 이 파장이 이 고막이잖아. 고막이 진동을 울릴 때는 소리로 인식을 해요. 얘기하죠. 그 재미있는 거는 뭔가 하면 코입니다. 냄새입니다. 예. 이 냄새는 말이죠. 분자예요. 어떤 분자 안에는 원자와 원자수를 결합되어 있는 게 분자랍니다.
이 분자가 코로 들어올 때 냄새를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는 분간계라는 거예요. 분간기. 마늘 부자, 빛강자, 그리 기자 쓰는 분간계는 하나의 저게 뭡니까? 쇳덩어리를 만든 기계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자의 진동수 그 세력을 이렇게 판별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살덩어리가. 냄새를 딱 맡다면 별 냄새가 다 안 나는데 그 냄새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은 바로 원자와 원자끼리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예요. 근데 그것이 냄새로 인식한다. 네. 분자가 아니고. 모을 때는 어떤 분자, 예. 자기 어떤 냄새일 때는 어떤 분자. 그렇죠. 네, 그렇게. 맛도 그렇고. 네. 이 접촉됐을 때도 그렇고.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모든 복구 듣고 하는 모든 세계가 실제로는 파동의 세계고 이 파동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 물질을 다 바꿨어. 색깔, 모양, 냄새 이런 거 싹 바꿔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일어난다는 말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게 일어난다는 말이 그거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선정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그게 없습니다. 선정이 들은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하는가 하면 없어지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 버려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진다 하면 어떤 진동이 오더라도 자극을 줘도록 그게 냄새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맛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없어지고 청각의 마지막 촉각이 없어버려요. 선정이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마치 적막한 사람들 텅 비어 호흡같이 고요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탁 일어나면 이 세계가 여러분 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업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다 보니까. 동물을 보는 거 또 다른 거예요. 네. 여기 식물이 인식하는 거 또 다르고 귀신을 보는 세계 또 다르고 지옥 중생이 보는 세계 또 다르고 전부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면 정말 이거는 얼마나 이게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게 여러분들 처음으로 지금 능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경 제 정강해 주신 노스님이 이렇게 91년도에 능경 강권을 딱 주시더라고요. 대대로 강사들께 내려오는 강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았지만 만일에 제가 강단에서 능경 강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환경만 강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처음 강의할 만일에 10년 전에 강의했다면 이런 강의는 못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제 이 세속 학문을 접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는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저기요, 과학은 불교라는 말은 항상 해왔잖아요. 그럼 그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불교밖에 없다. 예, 추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이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또 넘어가. 이제 세계 기시가 시작됩니다. 275페이지 내용입니다. 세계가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는 시작. 각의 밝음과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움이 이때 각의 강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각에다가 강명이 그러니까 각이 밝은 데다가 더 밝음을 더 보탠 겁니다. 그 허공의 어둠이 서로 상대하여 동렬을 이루기 때문에 뭐가 돼? 풍년이 생겨나서 세계를 잡아 지탱하는 것이다. 풍년은 뭡니까? 바람에서 에너지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이런 거예요. 지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 지구. 자, 이게 지구 밖에 이거는 뭡니까? 후공이에요. 이 후공을 갖다가 공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륜. 그리고 요 지구를 타고 있는 이 대기가 있어요. 이 대기가 뭔가 하면은 풍륜이에요. 바람이에요. 이게 뭐 대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 이제 물이 있으면 수준입니다. 수준. 그죠? 바퀴 룬을
없어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있어요. 예. 불이 있습니다. 파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는 거죠. 그건 지구 땅덩이는 뭡니까? 지륜이죠. 그래 이 지구는 뭔가 호공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저기 아니 멜로디가 좀 참신하게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세기 기시죠. 그래서 이게 밝은 거 어둠이 말이죠. 상대해가지고 동요가 이러면서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에너지가. 자 호공의 어둠으로 인해 어둠으로 인하여 깨달음의 그 밝음의 동요가 생기고 각의 밝음이 굳어져서 장애를 이루니 이 이제 굳어져가 땅땅이 그니 저 금류는 명각이 굳어졌어. 금류는 뭔가 하면 바로 지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근본은 그 밝은 깨달음이 굳어져서 성립된 것이며 그러므로 금륜이 생겨나서 국토를 보존하고 지탱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각이라 하는 것은 맞아. 내가 새롭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각은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깨달음 각자 갖춰져 있는 것을 수행을 해서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 각이 밝음으로 그냥 규정을 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밝음에다 밝음을 더한 걸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일어나서 생긴 것을 여기서는 명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거기에 이제 줄을 한번 이제 볼까요? 553 보십시오. 553 주의 보면 세계 상속에서 그 명미 상대는 밝음과 어둠이 서로 상대하는 것은 이것은 업이요. 풍륜이 서로 집지락하는 붙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과이며 중생 상속에서 동업은 상속하는 등은 업이요. 대난 습화 등은 결과이고 업과 상속에서 탐욕이 근본이 된다는 등은 업이요. 상생에서 끊이지 않는다 하는 건 결과이다. 여기에 이제 능음자 4기에 나오는 건데 우선 553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54를 보십시오. 554라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마음법이 오행으로부터 변화하고 오행은 허망한 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가 처음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니 이 세계가 처음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강명에서 비롯하여 깨달음의 밝음, 깨달음 자체가 밝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깨달음 자체가 뭔가 밝음인데 깨달음 플러스 밝음이 더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험한 걸 업을 얘기합니다. 무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명에서 비롯하여 풍금 수화의 의지에 만물을 소생한다. 진각의 묘한 공은 본래 밝고 어두움이 아니지만 밝히려고 하는 허망한 말미암아 명각이 되어서 마침내 그 호공을 거둔 그 호공이 있게 되었으니 밝음과 어둠이 서로 기울어져서 불각의 마음이 동하는 까닭에 깨달음과 밝음과 호공과 어둠이 상대하여서 동료를 이루어 풍륜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고 세계가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을 의지하여 머물게 되기 때문에 집지세계라고 했다. 세계를 딱 붙들고 유지한다라고 했다. 그건 나오죠. 그 다음에 550주에 보면요. 이 주는 전부 다 그 개환스님의 소입니다. 호공의 어둠으로 인하여 깨달음의 밝음에 동료가 생긴다는 등 이하의 그런 호공의 어둠이 생각이 동함을 말미암아. 자, 생각이라는 말 나오죠. 호공의 어둠이라 하는 게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 생각이 움직임을 말미해서 업의 움직임을 말미해서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발금이 굳어져서 막힘을 이루어서 금성을 감독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감덕이라는 말을 쓰죠. 감덕. 자, 그럼 요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찻잔을 딱 만지면 딱딱합니다. 그죠? 여러분 책상을 만져보십시오. 책상을 만지면 딱딱하죠? 그러면 이 찻잔의 책상을 딱딱하다 하는 게 딱딱한 게 맞을까요? 천연이고. 딱딱한 건 그냥 딱딱한 감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이제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이나 찻잔이 전자기력을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오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정말 파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99.95%다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감덕이란 말은 감덕이 뭡니까? 느낌이란 거죠. 다 느낌, 딱딱하다 하는 느낌이란 거.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 그렇구나 하는 알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다 오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파장이 이렇게 오면 파장을 전부 다 물질로, 소리로 이제 전환해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문제다. 이게. 그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딱 맞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276페이지. 명각이라 하는 게 이제 알다시피 이게 무명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명각이. 원래 밝은데 밝음을 더하면은 어때요? 명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그런 뜻이에요. 오버하니까. 오버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났죠.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명각이 굳어져서 금은 보배가 되고 깨달을 각의 밝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니 바람과 금보가 서로 마찰에 불빛이 생겨 변하는 성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이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금보의 밝음이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불빛도 위로 치솟기 때문에 수준이 생겨서 시방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자, 불빛이 위로 솟구치는데 수류는 물이잖아요. 물이 생겨가 시방세계를 감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불 속에 물이 생기는 이치를 압니까? 반대로 물 속에 불이 생기는 이치를 압니까? 알코올을 넣으면 예. 네. 물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는요. 알코올이 그 대표적인 얘기죠. 술도 그거 같은 거예요. 그다음 수소 폭탄, 수소가 어디 물이 있잖아요. 예. 그 폭탄이니까 불이잖아요. 물에서 일어나는 거. 반대로 불 속에서 물이 생기는 거.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그 저게 영화에 보면은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사막을 건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왜 햇빛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얽혀 굳어지니 젖은 곳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와 섬이 되며 이러한 이치로 저 바다 가운데에서는 늘 불빛이 일어나고 육지에서는 강물과 냇물이 항상 흐르는 것이다. 저게 뭐고 바다 위에 만약에 비행기가 고속으로 추락한다면 불꽃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마찰이 있어요. 하여튼 이 재밌습니다. 자, 물의 힘이 불보다 부족하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 돌이 부딪히며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다. 흙의 힘이 물보다 10세이면 돋아나서 풀이나 나무가 되나니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찌어짜면 물이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엉켜 허망하게 발생하여 번갈아 서로 씨앗 종자가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상속되는 것이다.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래 이루어지는 건 누가 보느냐? 우리 마음이 그리 만들어서 보고 있다. 얘기하잖아. 그래 세계라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은 말이죠. 동물이 봤을 때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귀신도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미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거죠. 지식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이름을 다 붙였어. 이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그걸 연구를 하고 막 하지만은 결국 마음의 문제 돌아갑니다. 그래 1920년대에 고전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의 실험에서 이제 이 현대 물리학으로 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양자의 세계를 관찰했을 때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왜 그런 식으로 상반된 결과가 생기느냐 했을 때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관찰자의 역량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입자, 어떤 파동이 나타난다. 관찰자가 뭐냐?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의식이 창조주다. 다 만들어낸다.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물리학이 하게 되면 이제 CD 그게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걸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걸 쭉 언급하면서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모양도 만들고 색깔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예. 산도 만들면 강도 만들고 만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예. 물이든 산이든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예. 파동입니다. 전부 다. 파동인데 그걸 전부 다 눈, 귀, 코, 이 몸을 통해서 뭘로 인식하느냐? 산으로 인식하고 바다를 인식하고 강으로 인식하고 냄새를 인식하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요새 그 설 연휴에요. 예. 지구 생성에 관한 게 쭉 나왔었어요. 예. 그 이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저기인데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 지구 환경에 맞는 생물체로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가 그냥 지구만 있으면 이게 흔들려서 거기 그런 생물체도 못 생기는데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고정될 수 있대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지구 환경에 맞는 생물체들이 지금 있는 게 그렇게 된 거라는데 앞으로 그럼 생물체는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그 과학에서는 이제 사실은요 좀 문제가 있는 걸 뭐라는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버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마음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이걸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신 분이 달라이라마 스님이었어요. 한 원자 속에 이제 우주를 이제 하는 책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핵심되는데 마음을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능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이 우주가 생성되는 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중생이 생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생기는데도 마음이 핵심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불교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지금 이제 지구 고정되고 있고 그 지금도 이제 그렇게 달이 애가 고정됐지만은 달이 지구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 문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생깁니다. 예, 사람도 이제 변할 거 아니냐. 예. 온난화돼간다. 뿐만 아니라 아니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구락 하는 거는 불이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경전에 없어진다 그러고 그럼 중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중생 다른 또 다른 환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이 구사론 같은 데는 뭔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건 중생이 모여서 중생의 업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가 탄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도 따지고 보면 중생의 업에 의해서 업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죠. 달도 그렇고 얘기하자면 왜? 마음 자체가 전 우주에 두루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성이라 하는 게 홍과 같이 전 우주를 돕고 있는 두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 신론에서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예, 그렇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네, 공부하도록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 재미있어지죠? 네. 의문이 아 이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니?